당연상인, 의제상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자, 의제상인은 뭐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의제상인이란 의제상인이란 상행위가 아닌 상행위가 아니지만 영업시설이나 방법, 조직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상인을 얘기해. 그래서 의제상인은 상인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상인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취급한다고 해서 의제상인인데 의제상인은 두 가지가 있어. 설비상인이랑 민사상인이 있거든? 민사상인이지? 응. 오늘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민사상인인데 설비상인은 상법에서 얘기하는 의제상인 이외에 상거래를 하는 상인 맞아. 근데 민사상인은 뭐냐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 거래를 민사상인이라고 해. 예를 들어 내가 나에게 물건을 파는 거 민사상인이 되고 상거래랑 마찬가지지만 이윤을 추구하진 않잖아. 민법과 상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민법은 이윤 추구야. 상법은 이윤 추구야. 민법은 이윤 추구가 아니란 말이야. 비영리. 상법은 영리 추구. 민법은 비영리란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인은 상거래를 하는 거야. 물건을 파는데 영리를 추구하진 않는데 그건 뭐야? 개인이 물건을 파는 거야. 당근에서 개인이 물건을 팔면 민사상인이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상법상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면 의제상인이거나 의제상인 중에 설비상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법에서 얘기하는 당연상인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잠시만. 그리고 얘네 둘 다 상거래는 할 수 있어. 거래라고 하자. 상거래라고 얘기하면 돈 딸릴 수 있으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가장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얘는 계속성. 똑같은 물건을 지속적으로 팔아야 돼. 얘는 일회성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비상인이랑 당연상인은 예를 들어서 얘는 46조에 나와 있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당연상인이라. 당연히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상거래를 하는 상인은 당연상인 46조. 그리고 설비상인은 뭐야? 상법에서 얘기하는 상거래를 하는데 첫 번째 이윤 추구잖아.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46조에 나와 있는 상인이 아니래. 이해되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고 얘는 민법의 적용을 받겠지? 봅시다. 그래서 의제상인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보자. 의제상인. 설비상인에 대해서 나와있죠. 설비상인은 첫 번째 상인적 설비와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기본적인 상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46조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해야 열거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조건이 뭐야? 영업이래잖아. 영업은 뭐냐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어?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됐다 노력하는 게 영업이야. 영리를 목적으로 해요.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저 뒤에 누군가를 이해 못하는 표정인데 오늘 천천히 하는 건데 다음 주에 더 빨리 할 건데 나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 넘어가야지. 왜 스트레스 받지 마. 세상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얘들아. 할 거 많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지난주 설명했냐? 공부가 제일 쉬우니까. 여기서 10단 얘기를 웃었는데 10단 얘기는 뭐냐면 노력해서 결과
결과치가 가장 솔직하게 나오는 게 공부야.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됐다 열심히 해도 돈은 못 벌 수도 있어. 시간당 100만 원 버는 애가 있고 시간당 2만 원 버는 애가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공부는 근데 노력한 만큼 나와. 그런데 내가 왜 전교 1등을 못하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 전교 1등을 할 수 없게 태어난 거야. 이건 누구 탓이야? 부모님의 유전자 플러스 뭐야?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책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책임이 아니지. 내가 됐다 열심히 노력해도 15등이야.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15등 했을 거야. 내 말이 맞을걸? 조사해가지고 엄마가 싸우지 말고. 그러나 예외는 있어. 부모님이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전교 1등이야. 그럼 왜 그런 거야?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거야. 근데 요즘에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가 돼 안 돼? 나라에 돈 다 되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해. 그러나 또 생계가 걸리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5등밖에 못하면 최선치가 15등인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데 이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있잖아.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뭐냐? 15등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공부 방법을 1등을 하는 어떤 애가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것대로 하게 될 수 있어. 단 열심히 노력해. 첫 번째 공부 방법. 공부는 퍼뜨리면 안 돼. 네 수학시에 학교 다닐 때 앞에만 세 칸 있냐? 잘 생각해봐. 니는 어때? 수학의 정석 했지? 수학의 정석 수열 어디 집합까지만 했어? 공부를? 너는 끝까지 다 했어? 대단한데? 나도 끝까지 못했어. 내가 그걸 끝까지 했으면 서울대 갔겠지? 그지? 근데 그걸 진짜 끝까지 하면 서울대 갈 거야. 너무 어려운 책이야. 나 때도 수학의 정석이 바이블이었어. 근데 수학의 정석은 지금 다른 애가 쓰고 있겠지. 그지? 처음에 쓴 사람은 죽었지? 진짜요? 물어보잖아. 죽었지? 나는 모르는데 넌 알고 있니? 이 뜻이고 죽었잖아. 죽었어. 이러면 확신하는 거. 어쩌니? 의사소통의 기본이고. 우리에게 내가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완성되고 얘기해줄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의제상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상인은 설비상인이랑 지금 민사상인이랑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헷갈리게 적혀있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소상인은 뭐냐면 상인인데 사이즈가 작대. 영세한 규모의 상인이래. 돈이 작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작대. 그래서 상법의 적용을 100% 못 받는데.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설립등기도 해야 되고 설립등기는 뭐 법인만 하는 거니까 장부도 적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소상인이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어. 상법에서 얘기하는 막 그런 거 다 알아보면 화 나겠냐 안 나겠냐. 근데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부 일들을 면제시켜주는 게 소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소상이란 영세의 규모로 인해서 상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자본금이 1천만 원 내 미치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자. 여기서 자본금액은 영업재산의 현재가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본금액이 1천만 원 이하. 자본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법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부를 쓴다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 빼줄 때 이 정도만 알겠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인의 자격의 취득. 상인의 자격은 언제부터 취득하는 거야? 상인의 자격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인의 자격은 내가 예를 들어서 상인이 될 수 있는 건 상인이라는 건 뭐냐면 상거래의 주체잖아. 주체?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상인이 있어서의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 이 권리의 주체가 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권리의 주체잖아. 상거래의 주체 상인은 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해. 두 가지가 있어. 자연인 뭐야?
자연적으로 태어나네? 맞아. 자연인은 예를 들어서 권리의 주체의 첫 번째가 자연인. 이 권리의 주체야. 권리의 주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권리는 뭐냐면 법으로 보호받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잊어버리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소유권 뭐 이런 것들, 아파트 뭐 이렇게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으로 보호받는 거잖아.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권리의 주체. 자, 권리의 주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인, 법인이야. 자연인은 태어나서 주민번호 받으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우리 권리의 주체잖아. 그치? 법인은 뭐야? 그렇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등록하면 법에서 인격을 준대. 인격, 법에서 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야. 자, 법에서 얘기하는 이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야. 권리를 취득했다는 건 뭐냐면 뭔가 등록할 수 있대. 그 사람 이름으로, 그 단체 이름으로. 그리고 잊어버리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권리야. 그걸 우리는 인으로 표현해. 인감증명도, 인감증명 뭐야? 아주 중요한 권리인사 중에 하나다. 그 인이랑 이 인이랑 똑같아. 자연인.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하면 나는 자연인이야. 법인은 뭐야? 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 조건의 서류들을 갖추어서 법에 제출하면 그걸 등록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 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야 돼. 회장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야 돼. 회사 이름으로 사야 돼. 왜냐면 회장님이 살아있을 때 상관없어. 근데 회장님이 죽으면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가 발생해? 상속. 회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억으로 시작했어. 근데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주주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산이 100억이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그 초창기 창업주가 투자한 건 1억이야. 99억이 창업주의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게 창업주의 이름을 등록하는 게 맞아? 아니잖아.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등록하는 게 맞다. 그게 법인이야. 법인의 요건에는 민사법이 아니고 사단법인 제도법은 아니에요? 헷갈려. 나중에. 그래서 법인인데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둘 다 권리를 주는 거야. 권리를 주면 권리는 뭐 이런 거 가질 수 있고 소송할 수 있어.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뭐야? 아까 매매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권리가 넘어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집을 팔아. 집을 팔면 이게 가장 마지막에 법률로가 어떤 게 나타나? 원래 처음에 집이 소유권이 얘한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B에게 넘어가잖아? 그지? 이렇게 A와 B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것처럼 여기서도 권리를 취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소유권 넘겨받고 팔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대. 법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중요하거든? 어렵지? 괜찮아. 자꾸 들으면 돼. 내가 매 시간 정리해줘.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고민하지 마. 그래서 여기 보면 자연인은 태어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태어나서 주민번호를 받으면 주민번호를 받으면 권리를 취득하게 돼. 이게 자연인이야. 그러면 상인 중에 자연인 상인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개인은 그냥 태어나 주민번호를 받으면 권리가 생겨. 근데
자연인이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상인 중에는 자연인이 상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이 상거래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는 뭐야? 법인격을 등록하고 법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법인격을 등록하고 상거래를 하게 되면 상인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얘는 주민번호를 등록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 얘는 뭐야? 법인 등록을 해서 어떻게 된 거야? 권리를 취득하게 된 거야. 여기서 끝나면 그냥 민법상에서 얘기하는 권리의 주체야. 그런데 저기에 플러스 영리를 추구하는 상거래가 일어나면 상법으로 넘어간다고.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민법이야. 근데 특수하게 플러스 이게 붙었잖아. 그러니까 상법으로 넘어가서 규율을 해야 된다고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걸 알고 보자. 여기서 상인 자격에 자연인 같은 경우 상인 자격의 취득은 자연인은 당연상인,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상인이 될 수 있다. 당연상인은 뭐야? 여기서 자연인이 상인이 되려면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된대. 당연상인은 뭐였어? 46조에서 얘기하는 상거래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상인이야. 그지? 설비상인은 뭐야? 46조 이외에 행위를 하는데 이게 상거래래. 그러면 자연인이 상인이 되는 거고 똑같잖아. 그냥 얘가 봐봐. 권리를 취득한 애가 상거래를 하는데 상거래 유형에는 뭐가 있어? 46조에서 얘기하는 상거래도 있고 46조 이외에 상거래도 있잖아. 그지? 그 두 개를 하면 자연인이 상거래를 하게 된대. 근데 법인이 상거래를 하는 상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뭘 해야 돼? 법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지. 그 얘기를 쭉 적어놓은 거야. 이해됐어? 절반을 이해하고 절반을 이해 못한 거 같네? 나의 컨디션의 난조로 내가 딱 보니까 절반만 이해하고 절반 이해 못했어. 그래 너 이해했어? 이해 못했네. 눈빛 보니까 참 무슨 소리지? 다이?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려면 권리가 있어야 돼. 물건을 사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려면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번호가 있어서 나라에 등록할 수 있어야 소유권 넘겨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 계약이 아니고 채권 계약이야. 그냥 권리를 넘겨받는, 예를 들어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 근데 여기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등록돼 있냐 안 등록돼 있냐 문제가 되냐면 소송할 때 어떻게 할까? 소송할 때 누구 이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권리가 등록돼 있고 안 등록돼 있고 되게 중요한 거야. 혼인신고 하고 하라고 차이점이 뭐야? 권리와 의무가 생기잖아. 권리와 의무는 즉 돈으로 연결돼. 이게 보자. 그래서 상인 자격, 예를 들어서 상인 자격의 취득은 태어나서 상거래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상거래를 하면 자연인이 상거래를 하는 거고, 법인이 상거래를 하려면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법인 등록을 해가지고 권리를 취득해서 법인 등록이라는 게 우리 자연인이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거나 법인을 등록해서 번호를 받거나 이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내가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래의 기본이야. 그래서 민법에서의 거래의 주체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얘 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상법은 특별법이래잖아. 거래를 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하고 그 개인이나 단체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대. 이건 민법으로 규율하기엔 너무 특수하대. 그래서 넘어온 게 상법이야. 차버리겠다, 그지?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상인 자격 취득,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자연인은, 그러면 법인이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의 자격을 갖추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야. 법인격 등록. 자연인이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이 되려면
미성년자든 미성년자가 아니든 상관없어. 이해됐어? 근데 자연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단체는 안 생길 수 있지만 그거까지는 하지마. 아직. 알았지? 1. 상인의 2명 있어. 권리의 주체. 민법에서부터 출발해. 권리의 주체는 2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인, 법인이야. 자연인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돼?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법인은 어떻게 하면 돼? 법인 등록을 하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대. 그러면 얘는 법에서 얘기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는 소송을 할 수 있대. 여기까지가 민법이야. 그래서 이 거래는 일회성이 끝이야. 그런데 이 자연인과 법인이 거래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한대. 그리고 이윤을 계속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얘들은 상인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상법으로 규율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연인의 법인 자격의 취득은 상거래를 시작할 때가 법인 자격 상인 자격의 취득이지. 자연인의 상인 자격의 취득은 상거래 행위가 시작될 때. 오케이? 그러면 야 맞는지 보자. 여기서 보면 중간쯤에 객관적으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이러한 준비 행위는 상인 자격을 취득보다 자연인은 당연상의 의제상의 갖춤으로써 상인이 된다. 당연상인 의제상인은 의제상인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상인이 된대. 그러면 이게 뭔가 등록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시작하면 상인이야. 야 물건 팔면 그냥 상인이라고. 물건 팔면 그냥 상인이야. 물건을 팔면 상인이고 물건을 팔기 위해 시작하면 상인이야. 그래서 그 중에 당연상인은 41조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당연상인이고 그 외의 애들은 다른 의제상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책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치?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그리고 상인 자격의 상실은 언제냐? 상인 자격의 상실은 영업을 종료하면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여기서 보면 자연인의 상인 자격은 영업의 폐지, 종료에 의해서 상실된다. 그래서 영업 폐지 시기는 기본적으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사후 처리, 잡무 처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폐업 광고나 폐업 신고가 있더라도 영업을 종료하지 않으면 상인 자격은 유지된대.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끝나는 시점이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폐업 신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봐봐. 우리가 송가항공이 아니고 그거 등록하는 자연인 등록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상거래의 끝은 어디냐면 개인 사업자를 폐지하겠다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폐지한 이후에 이 영업활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지. 그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내 영업활동을 싹 다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폐업신고를 해놓고 나머지 물건들을 처리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다 종료하고 난 이제 안 하겠다고 접었을 때 그 시점이 상해다는 게 저기지. 근데 대부분 폐업하기 전에 다 팔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상거래를 안 하면 그냥 상인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법인은 회사. 잠시만. 이게 폐지야? 44페이지. 법인은 여기서 보면 사법인, 공법인 있는데 사법인에는 회사. 오늘 너무 빡세서 할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 대신 오늘 배운 거 꼭 하고 와. 다음 주에는 엄청 법인부터는 설명하려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아니지. 민법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니 배운 것까지는 좀 머릿속에 넣어갖고 와라. 어렵지 않잖아. 상인의 개념, 그리고 상인의 개념에 상거래에 들어가는 행위들, 그리고
당해상인, 의제상인, 민사 뭐라고 그러지? 아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래행위 이런 것도 쭉 알려줬지? 그건 머릿속에 넣어갖고 와. 그래야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안 헷갈리니까. 여기까지.